네, 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엄마 손에 목숨을 잃은 8살 아이와 슬픔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아빠를 두고 많은 시민들이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8살 여자아이의 사망 진단서에는 무명녀, 즉 이름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무명녀라는 뜻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쎄요, 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일까요? 또 현행법상 출생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건 큐브는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거고요. 전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사건의 개요를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녀 8살 여자아이. 이름도 남기질 못했습니다. 어떤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지 개요부터 알아볼까요? 최영일 시사평론가께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가족 간에 부르던 이름은 당연히 있었죠. 예. 특히 친부, 아버지는 굉장히 딸을 사랑하는 딸바보였다. 이렇게 이제 취재 결과가 보도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머니와 친부와 친모가 함께 8살 딸과 살고 있었는데 법적인 혼인 관계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인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로 아이를 키우면서 산 거예요. 네. 자, 이 친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주민등록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이 친모가 그것을 계속 반대해 왔다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친모가 예. 이 지난 20일 이 딸을 살해했는데 이제 호흡을 막는 방식으로 살해하고 일주일간 시신을 방치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네. 행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명녀 사건이 돼버렸고 예. 이 딸을 굉장히 사랑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친부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 무명녀, 무명남을 기리는 행사가 간혹 있는데 네. 주로 이제 이 홈리스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등록이 없고 주거지가 불분명한 분들이 이 객사라고 예전엔 불렀는데 사망하면 이분들을 장례를 치러줍니다. 하지만 이제 이름을 모르는 거죠. 네네. 그런 경우 이제 무명녀, 무명남이 되는데 이 경우는 분명히 엄마 아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2학년 나이라 예. 그 전에 이미 학교에 입학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정당국에서는 이 아이의 존재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입학 통지도 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예. 이 부분은 한 5살 무렵부터 이 친부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백방으로 뛰었지만 예. 사실은 법적 아빠가 될 수 없었던 이 친아버지 입장에서는 해결 방안이 없었다는 게 문제로 보여집니다. 예.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김영주 변호사께 이제 여쭤볼 건데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백방으로 방법을 알아봤는데 이 친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부가 현행법상 홀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네, 지금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아버지, 어머니, 만약에 혼인의 출생자면 어머니가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전혼, 그러니까 원래 결혼한 그 법률혼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하고 살면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예. 지금 그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잘못하면 이제 전 남편의 아이로 이제 출생신고가 될 위험도 있고 예.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소송이 계속 이어져서 이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 사실 이 친부가 그냥 홀로 출생신고 일반이 하듯이 가서 하시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딸의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행법이란 말씀이세요? 네네. 그 친생 추정이라고 그래서요. 예, 법률혼 관계에서 관계를 하고 있는데 예. 아이가 태어나면 그 법률혼 중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경우에는 그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이 되고 예. 출생 신고를 하면 전 남편에게 돌아가니까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 협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예. 그 아버지는 지금 이 엄마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게 되지가 않으니까 예, 이렇게 예. 알아보시기만 하고 이제 고통을 계속 겪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의문이 풀렸습니다. 이제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은 친부께서 출생 신고를 할 수가 없었다. 근데 아까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 주셨고 네. 지금 김영주 변호사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친모가 출생 신고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하잖아요. 거부했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질 않았어요. 네네. 몇 가지 수상한 정황들을 이 사망한 친부의 뭐 동생도 있고 삼촌이죠. 이 또 사망한 아이의 입장에서는 예. 이 가족 주변 지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명확한 것은 이 친모가 말해야 확인되는 사실이에요. 예. 다만 한 가지 현재까지 정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친모의 입장에서는 지금 김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법적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고 예. 정리할 의사가 없었던 것 같다. 어.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등록이 된다면 아버지는 친부가 아닌 이 여성의 남편, 현재 남편이에요. 법적으로는 현재 남편인 거죠. 전 남편이 아니고. 예. 하지만 또 사실혼 관계 남편이 있는 거죠. 예. 이쪽은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이건 중혼은 아니지만 예. 자, 몸은 사실혼 가정에서 살고 있고 법적으로는 다른 남성과 결혼해 있는 상태인 겁니다. 네네. 이것을 정리하거든요. 예. 일반적인 이런 관계라면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네네. 그런데 이 친모는 이 상황을 정리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럼 뭔가 또 개인적인 다른 별도의 사연이 있을 것으로 예. 추정만 할 뿐 예. 이것은 친모가 이야기해야 할 대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참 이 8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뭐 어떤 국가의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학대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기가 막힌 일이 뭐냐면 8살이면 자아 형성이 됩니다. 예, 그때는 또래 집단과 이제 함께 놀면서 이 세상을 학습해 나가는 시기예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휴대폰이 없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한 절반쯤은 존재하지 않는 자아일 겁니다. 이 온라인 소통을 할 수 없다면. 예, 근데 주민등록상 나의 존재 기록이 없다. 이름도 없다 심지어. 그럼 사회적으로는 없는 사람이에요. 생물학적으로는 나는 이 세계에 살아있고 엄마 아빠도 있고 집에서 삼시세끼를 먹고 예, 그런데 학교에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립되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건 정말 그 사망한 아버지의 심경도 충분히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8살 된 아이, 우리 다 자녀를 키워본 분들이 또 시청자분 중에도 많으실 테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는 이 학대도 굉장히 강한 학대다. 물리적 폭력이나 혹은 이제 어떤 의식주를 가지고 학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가 투명인간으로 돼 있는 아이를 방치해두고 살았다. 이거는 저는 또 다른 하나의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중한 학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요즘에 이제 너무 많다 네. 보니까 이제 이 사건 역시도 학대가 아니냐, 학대나 다름이 없다, 이제 이런 지적인 것인데요. 한 국가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물론 당연히 완벽하면 좋겠습니다만 허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안을 들여다보면 이제 이런 사건을 다시 마주하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부모의 신고만 의존하고 있는 현재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명주 변호사께서는 어떤 말씀 좀 주시겠어요?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출생 신고가 돼야만 아동이 우리 법상에 존재하고 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게 되는데요. 출생 신고라는 게 부모의 신고에만 맡겨져 있다 보니까 그 부모가 지금처럼 어떤 일정한 사정, 법률 관계나 또 개인 관계가 얽히거나 예. 또는 어떤 의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신고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아동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상에 존재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아동이 되기 때문에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그 아동이 정상적으로 자라나가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아동이 출생 신고될 권리는 아동에게 있어서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권리고요. 네. 이런 부분은 우리 법원도 이미 이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좀 조속히 해결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특히 지금처럼 혼인 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를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저희 사건 큐브에서 작년에도 한번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문제점이냐면요. 출생 신고, 그러니까 만약에 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서 5만 원의 과태료밖에 되지 않는다. 네. 이것도 사실 문제인 것이죠. 이거를 비롯해서 만약에 지금 이 출생 신고제도의 허점을 짚어주신다면 어떤 문제점들을 좀 짚어주고 싶으신지요? 네, 과태료 5만 원인데 사실 현실에서는 그것은 별로 어떤 강제력이나 어떤 실효성을 주기는 어렵고요. 예. 다만 지금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아동을 이렇게 놔두는 경우에는 우리 수사 당국이나 당국에서 아동 학대로 이미 취급을 해서 입건을 하고 또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검사나 지자체가 대신해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동 학대로 보고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같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보면 해외는 어떤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일들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아는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 일어났으면 어떻게 대처를 했을 것인가?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좀 다르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다른가요? 네, 이제 우리가 좀 이름을 알만한 국가들은 다 이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데요. 이게 네. 뭐냐면 아이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예, 의료기관이 그냥 아예 아이가 태어난 사실 자체를 예, 공적 기관에다 통보를 합니다. 이것을 출생통보제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면 이 아동이 태어난 것 자체는 이미 데이터가 전송이 되기 때문에 놓치지 않겠죠. 예. 그다음에 거기에 추가해서 이렇게 전송된 아이의 데이터를 바로 공적 장부에 등록을 합니다. 이게 예. 이제 보편적 출생 등록제라고 하는데 예. 이렇게 두 가지 제도가 같이 움직이면서 아동들을 놓치지 않고 지키고 우리 공적 장부에 등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해외 사례를 들어보니까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당연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라고 우리 공공기관에 신고만 할 뿐입니다. 그렇죠. 그게 왜 안 됐을까요, 현재까지? 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사안은 이거 굉장히 극단적인 사건이고요. 충격이 큰 사건인데 이 예. 외에도 미혼모 출산의 경우 때마다 지적했던 대목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근데 과거에 이 집에서 저희가 이 좀 어리던 시절만 해도 산파라고 불리는 이제 주로 여성분 할머니나 예. 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출신의 분들이 와서 집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예. 이런 경우는 은폐가 가능했지만 예. 요즘은 병원에서의 출산이 매우 일반적이 됐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신고하면 출생이 빠지기가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 지금 기본으로 해야 되고 예. 이번 사건으로 돌아와 봐도 좀 납득되지 않는 게요. 음. 자, 부모가 이 아이의 출생을 은폐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병원에서 낳지 않았다. 예. 그럼 존재하지 않은 아이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죠. 예. 그런데 이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 신부가 경찰서 그리고 주민센터 백방으로 이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고 싶으니까 뛰어다녔어요. 부모가 다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머니는 출생 신고의 권리는 나한테만 있는데 난 그걸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한 것이고 친부는 내가 아빠가 맞고 우리 아이를 등록시키려고 하는데 안 받아준 거죠. 이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예, 보기엔. 예. 왜냐하면 한번 현장에 가보면, 가정에 가보면 아이의 존재를 알 수 있고 8살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있다고요? 이거는 금방 확인되는 사항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몇 년 동안 처리가 안 됐을까 생각해 보면 전 이건 사회적인 무관심도 예, 예. 해도 우리 행정이 너무했다. 그럼 아동복지기관은 왜 있는 거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가서 보고 존재하는 아이가 주민등록에 들어온 게 안 돼 있어요. 예. 그럼 아주 이상한 일 아니에요? 예. 이게 왜 방치가 돼요? 예. 친부는 등록하겠다고 나서는데 친모의 반대만으로 이 현존하는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암흑 속에 묻힐 수가 있었구나 하는 게 제 충격이에요. 예, 예. 그걸 좀 해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예, 싶습니다. 산파 이런 거 언급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1950년대 한국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2020년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조차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정말 개탄스러운 상황이고 가끔 이제 그 사건 큐브 이런 거 진행하면서 네. 좀 어이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깜짝 이제 오늘도 놀랐죠. 비슷한 대목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중간에 얘기하면서 아이들과 관련된 어떤 학대 사건들이 최근에 많았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이 저희가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사건 역시도 큰 틀에서 보면 학대인 것이고요. 지금 보면 국세청에서 도청을 한다고 엄마가 8살 난 자신의 친딸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도 발생했고요. 지금 최근에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을 조금 저희가 나열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생후 47일 된 영아가 두개골이 여러 군데 골절된 채 숨진 사건도 뒤늦게 알려지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뭐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는데요.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보시는지 김영주 변호사께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첫 번째 사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세요? 지금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때 아동 보호 대응 시스템, 아동을 보호하는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는데 지금 그 시스템이 제대로 현장에서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복지제도와 연결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개입해서 지원하고 그랬어야 될 사건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신고에만 의존하고 또 신고하더라도 제대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특히 최근에 큰 사건들이 이렇게 났으면 그 사건의 원인이 뭔가를 좀 전 국가적, 정부적 차원에서 엄밀히 조사해서 하나하나 모두 대책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건만 터지면 이제 국회에서는 막 너도 나도 법 발의한다고 가끔씩 이렇게 냄비 끓고 나서 씻게 되는 이런 법안 발의가 아니고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뿌리부터 좀 캐내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